안녕하세요. 시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작품은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입니다. 봄,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절, 그리고 뭔가 희망이 시작이 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이 계절을 가지고 시인이 하고 싶어 했던 얘기는 뭘까? 우리 같이 궁금해 하면서 시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되는 건 여기 지시어입니다. 우리 이런 거를 이제 지시대명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시대명사가 시 앞부분에 벌써 딱 처음부터 나온다 그러면 이 지시대명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제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가 뭘까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목을 훅 보세요. 그러면 제목이 뭐야? 봄이네. 봄 보고 너라고 불렀구나. 그러면 여러분 뭐가 쓰인 거야? 의인법이 쓰인 거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니은다 현재형 시제죠. 현재형 시제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어떤 거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생생한 느낌을 주는 그런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봄은 그렇죠. 여러분이 봄을 기다려요? 기다려야 오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기다리지 않아도 또는 기다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오는 것이 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죠? 그죠? 정리해 보세요. 너가 가리키는 거 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다리지 않아도 기다림마저 이뤄도 오는 겁니까? 계절의 순환이라는 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게 당위성이라는 거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계절이 순환하는 거니까 겨울이 아무리 혹독하고 아무리 계속 이어질 것만 같이 춥게 느껴져도 반드시 어떻게 되게 되어 있어? 계절은 순환이라는 속성을 당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봄은 오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이게 바로 뭐로 연결이 되냐? 우리가 뭔가 역사를 봄, 계절 이렇게 비유하게 되면 역사 발전의 필연성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일제강점하 이육사 같은 시인들이 현재를 겨울이라고 놓았단 말이야. 겨울. 응. 그럼 여러분 일제강점하가 겨울이야. 그러면 그거 갈까요? 안 갈까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그 사라지죠. 왜? 겨울은 반드시 어떤 계절로 이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봄이라는 계절로 이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역사는 반드시 봄이라는 계절로 넘어갈 거고 역사 발전은 이렇게 계절의 비유가 됐을 때는 너무너무 발전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 봄을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봄이라는 것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 뭔가가 우리가 기다리는 또는 기다림을 잃어버렸을 때조차도 희망적인 거,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걸 믿고 싶어 하고 있구나. 그래서 계절의 순환을 봄이라는 계절을 이 사람이 계절의 순환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뭘 기억하고 가냐? 자연의 섭리라는 걸 기억해 놓고 가라. 계절이 순환하는 것은 그래서 이 자연의 섭리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무언가 희망적인 것이 오는 게 너무 당연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러니까 기다림마저 잃어버렸다라는 거는 이거지. 절망이 너무 오래 지속된 거야.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실험 같은 상황 같은 거지. 실험 상황 같은 걸 보면은 그 개를 철장 같은 데다가 가둬놓고 문을 열어두는 거죠. 문을 여는데 어떤 장치를 두냐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을 향해 이제 나가려고 하면 그때 전기 자극을 주는 거지. 전기 자극을. 그러면 고통이 오잖아. 나가려고 하면 고통이 오고 나가려고 하면 고통이 오고 그러면 걔가 나가려는 그 행위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고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전기 자극을 꺼. 그래도 그 개는 그 울 바깥으로 그 철창 바깥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절망이 계속 될 때, 어떤 고통이 계속 될 때 우리가 뭔가 기다리는 거 그리고 무언가 희망이 오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를 의미하는 거야. 그 포기, 자포자기하는 상황.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되게 되어 있다고? 봄은 오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면 된다 안 된다? 절망할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그죠? 자, 의인법 확인하셨어요. 뭐에서? 자연물을 봄이라는 자연현상을 너라고 부르는 것에서 우리가 의인법이 사용이 됐다. 우리 이거를 사물을 인격화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거 확인하셨습니다. 대구법도 사용됐습니다. 어디? 뭐뭐해도 뭐뭐해도 여기 예, 비슷한 문장 구조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대구법 다른 말로 하면 유사한 문장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네, 이렇게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 가십니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자, 주체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문장의 길이가 길 때는 언제나 우리는 주어를 잡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같이 보십시다. 뻘밭 구석, 썩은 물 웅덩이, 뻘밭 구석이라는 거 막 진흙탕 속 막 발이 팍팍 빠지는 늪 같은 그런 곳이야. 썩은 물 웅덩이 모두 다 플러스 마이너스 좀 마이너스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할 수 있겠다. 그지? 뭔가 좀 이렇게 좀 힘겨운 그런 상황 뭐 그런 데를 막 기웃거려. 누가? 주체 누가? 여러분 잡으셨나요? 너가. 다시 말해 봄이. 그런데 이렇게 기웃거려. 그리고 한눈도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또 지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자빠져 있는 거지. 싸우다가 다 주체 누구? 봄. 자, 봄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장을 읽어보면 마치 그 옛날 사극 같은 데 나오는 그 시장통을 돌아다니는 건달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괜히 좀 위험한 상황에 계속 만나는 거지. 지가 일부러 막 이렇게 막 쏘다니고 막 경박하게 막 덤비고 막 이래가지고 막 괜히 한판 붙었다가 뒤로 넘어지고 막 이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봄에게 아주 인간적인 속성 그리고 인간적인 속성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건성건성 이러는 약간 뭐지?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을까? 막 이렇게 덤비기도 잘하고 좀 호탕한 성격도 갖고 있고 그런 건달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민중적인 속성을 봄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민중이랑 아주 친밀한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그런 봄에 대한 묘사 부분입니다. 그렇게 나자빠져 있었어. 그냥 자기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걸 싸우다가 막 나자빠져 있고 한눈 팔고 있고 이러느라고 안 오는 거야. 이러느라고 봄이. 그랬더니 뭐가 달려가냐면 다급한 사연을 들고 바람이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 소식을 전하는 다급한 사연을 가지고 봄에게로 갔잖아. 소식을 전하는 매개자가 된 거죠. 역시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죠. 다급한 사연을 들고 바람이 달려갔어 봄에게로. 그러면 다급한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 야, 너 빨리 와야 돼. 너 거기서 그렇게 놀고 있으면 안 돼. 왜 그렇게 거기서 한눈 팔고 있는 거야? 왜 거기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데서 왜 싸우고 그렇게 자빠져 있어? 네가 오기를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와. 이렇게 바람이 얘기했다는 거야. 이거를 반영론적으로 좀 해석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 심화되고 있어. 야, 겨울이 깊어가고 있어. 겨울은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자꾸 겨울이래.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대. 그러니까 너 빨리 가자. 그런 사연이라고 읽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흔들어서 막 깨워. 지쳐 나자빠져 있는 봄을 흔들어 깨우면 눈을 이렇게 부벼요.
눈을 부비면서 너는 더디게 온다. 니은다 역시 현재형 쓰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눈 부비며. 원래는 맞춤법에 맞췄으면 비비며예요. 시적 허용에 해당하죠. 이런 거. 비비며라고 써야 되는데 눈을 부비며 그럼 뭔가 비비며보다는 부비며가 우라는 요 원순 모음이죠. 이 원순 모음이 좀 이렇게 묵직한 느낌을 준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자빠져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서 막 거인 같은 그런 사람이 눈을 이렇게 천천히 눈을 이렇게 부비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디게라는 말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을 연출해 냈습니다. 왜 너는 더디게 오는 걸까? 역경을 이겨내고 오기 때문에. 아까 뭐 했어? 싸움 한 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었잖아. 거기서 일어나서 와야 되니까 그 자기의 어떤 힘겨웠던 싸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와야 되니까 더디게 천천히 올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역경을 이겨내고 오는 강인한 한 봄의 모습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니은다 현재. 계속 생생한 느낌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화자의 태도 확신이죠.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올 것은 반드시 온다. 확신, 신념. 너를 보면 너 봄인 거 아시죠?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나오고 있어요. 앞까지는 봄이 올 거야 라는 얘기를 반복했어. 그래 놓고 그 다음 중간 부분에서는 화자의 태도가 나온 거지. 화자의 태도 어떠냐? 봄이 너무 눈부셔. 그래서 일어나서 맞이할 수가 없어. 맞이할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서 봄을 이렇게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입을 열어서 봄이 왔다 외치고 싶어. 그런데 소리가 굳어서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어. 너무 너무 감동받고 와 드디어 내가 바라던 봄이 드디어 왔어.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못하는 거죠. 자, 둘 다 뭐다? 감격입니다. 감격. 너무 감격스러워서 맞이할 수가 없고 미리 알릴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현법 반어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정말 그러니까 막 맞이해야만 하고 막 맞이하고 싶고 입을 크게 벌려서 막 외쳐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표현한 거지.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감격과 감동을 훨씬 더 인상 깊게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법이 나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감격과 감동의 표현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가까스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보고 있다가 두 팔을 벌리는 거야. 두 팔을. 두 팔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혹격 조사. 쓰였고요. 누구한테 말을 건네고 있는 중이야? 봄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봄. 뭐가 됐다? 인격화된 청자가 됐다. 그 청자에게 말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면서 여기 아 같은 경우는 마치 어떤 느낌을 주냐면 뭐뭐 이어 라는 느낌을 줘. 이어라는 혹격 조사가 여러분 뭐 신이여 뭐 마돈나여 이때 그 여가 영탄적인 어조를 만들어내는 혹격 조사잖아요. 선생님 영상을 통해서 계속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시죠? 근데 여기 안은 누구누구야 뭐야 이렇게 부르는 그냥 그런 혹격 조사라기보다는 굉장히 감동과 감격이 막 물밀듯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영탄적인 어조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여기 문장에서는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영탄적인 어조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혹격 조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두 말 건네는 어조도 만들어줬어. 누구한테 말을 건넸어? 봄에게 말을 건넸어. 그렇기 때문에 봄을 우리가 시적 기능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인격화된 청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자의 태도는 뭐다? 먼 데서 이기고 거기서 막 자빠져 있다가 거기서 이기고 싸워야 될 사운드를 하나씩 치르면서 더디지만 왔구나.
너를 향한 예찬, 찬양하는 거죠. 그런 태도로 작품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전반적인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제목이 상징하는 게 뭘까? 그냥 단순히 계절로서의 봄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 나셨죠? 희망이고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일 뿐 아니라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당위적인 미래입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당위적 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걸 반영론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봄은 민주화, 독재 권력 하에서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어떤 민주적인 사회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지금 현재는 독재 권력은 아니잖아요. 독재 권력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사회가 뭔가 불안전하고 뭔가 억압이나 속박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지. 이게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거야. 역사적인 필연성을 부여하면서 앞으로 올 지금보다 훨씬 더 희망찬 미래를 봄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하는 소망하는 미래가 봄이고요. 이성부의 이 봄이라는 시는 시대적 배경이랑 연결해서 놓고 봤을 때는 독재 치하에서 나온 시이기 때문에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영론이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작품과 뭐를 연결해서 보는 겁니까? 당대 사회를 연결해서 감상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감상법에 해당이 된다? 외제적 감상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문제, 이렇게 사회적인 현실과 연관시켜서 시를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시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참여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여시, 무엇에 참여하는 시? 시대 현실에 참여하는 시. 현실에 반응하는 시대의 현실,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시들을 뭐라 그런다? 참여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참여시의 반대말이 순수시예요. 그러면 순수시에는 뭐가 없는 거야? 시대 현실이 없는 거지. 언어적, 예술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시야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수 시인 거고,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는 이 봄을 우리가 충분히 민주화, 자유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참여시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시의 갈래에 순수시와 참여시로 나눠볼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도 좀 잡고 가십니다. 자,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법을 모두 말해봐라. 그러면 반복법과 의인법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반복법 여러분 더디게 라든지 시어의 반복이 보이는 거죠. 또 너는 온다. 또 여기 너는 온다. 라는 시구의 반복, 이런 것들 반복법들 여기저기 쓰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의인법 기본적으로 봄이 너가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의인법이 쓰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정리해 본다면 봄이 올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거. 봄은 새로운 시대 민주와 자유가 이루어지는 당위적 미래를 의미한다. 그걸 기대하고 확신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시가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부분으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중심 내용을 구분해 보면 1과 2행까지 어디까지야 여러분? 여기까지인 거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 기다리지 않아도 반드시 온다. 자연의 섭리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 3행부터 10행까지 여러분 어디까지? 3행부터 3, 4, 5, 6, 7, 8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10행까지 여러분 여기까지인데 선생님이 끊다가 좀 개수를 좀 잃어버린 것 같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무슨 얘기하고 있다? 더디더라도 마침내 찾아올 너. 화자의 신념을 얘기하고요. 미안해요, 선생님. 여기까지 아니구나. 여기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빠뜨렸구나. 여기가 삼행이다, 그지? 3, 4, 5, 6, 7, 8, 9. 그리고 여기 더디게 올 곳이 온다. 여기까지. 10행까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끊어보면 더디게라도 반드시 찾아올 너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를 보면부터 마무리까지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까지 여기까지가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너를 맞이하는 나의 감격과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이 감격과 기쁨이 바로 뭐다? 이 시의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민주주의를 꿈꾸고 이 억압의 시대가 자유의 시대로 바뀔 것을 열망하고 확신했던 그런 시적 화자의 목소리 그리고 네가 오면 얼마나 내가 감격받고 얼마나 너를 찬양하게 될지를 상상하면서 가슴 벅차하는 그런 화자의 목소리가 느껴지는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계절이 나올 때 특히 계절의 순환과 관련되어서 시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때는 지금 현재가 부정적인 상황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시대적으로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봄 또는 아침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 자연의 섭리에 기대어서 미래의 긍정적인 미래를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이 창작이 되었죠. 그런 시들과 맥을 같이 하는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봄은 있나요? 어떤 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기다리는 무언가를 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는 그것이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확신을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뭔가를 봄이라고 놓고 아침이라고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연의 섭리가 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문학에서는 이런 계절의 순환이 어떤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문학을 독해할 때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